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행보TV 김만입니다. 그 소장님은 은퇴 준비를 잘 하셨겠죠, 당연히? 은퇴 준비의 가장 좋은 건 일을 오래 하는 거. 일을 오래 하는 겁니다. 그럼 건강이 필수입니다. 건강하게 관리 잘하면서 일을 오래 하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퇴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문제가 소득이 이렇게 됩니다. 쭉 뭐 20대, 30대 요즘 초반에 이제 취직을 많이 하죠. 40대 때 연봉 50대 피크 찍고 쓱 임금 피크하고 쑥 가다가 은퇴하면 뚝 떨어집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모아둔 거 커버를 해도 이전 소득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해서 갭을 메우거나 재테크를 해서 하거나 어떻게든 메워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라면 이제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 허리끈을 졸라매야 되는데 실제로요 막상 졸라매려고 하면 만만하지 않습니다. NH투자증권의 100세 시대 연구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니까 네. 은퇴 가구의 순자산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되더라고요. 얼마인데요? 우리나라 은퇴 가구의 순자산은 평균 4억 5,248만 원. 4억 5천? 예, 연간 소득이 3,727만 원. 꽤 그래도 뭐 괜찮다. 연간 소득은 괜찮네. 예, 근데 자세히 보면 순자산 중간값이 1억 8,700만 원. 연간 그거밖에 안 돼요? 소득은 2,058만 원밖에 안 돼서 경제적 여유가 많지 않은 은퇴 가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값이 1억 8,700만 원이니까 은퇴 후에 살기 좋을 만한 아파트를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서울 도심에 살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은퇴 가구의 순자산의 중간값인 1억 8,700만 원 내외로 살 수 있는 은퇴 가구가 살기 좋은 아파트 베스트 7을 뽑아달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생성형 AI가 7위부터 1위까지를 뽑아줬습니다. 고생했네 AI. 고생은 뽑는 사람이 한 것 같은데. 그래요? 자, 그러면 7위부터 할게요. 좋습니다. 네, 7위는 수원 영통구의 신나무실 주공아파트. 영통지구에 네, 20평대. 네, 신나무실 유명한 아파트예요. 여기가 대단지의 영통생활권이고 마트, 병원, 상가가 인접하고 교통 편의시설이 양호하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73제곱미터가 2억 9,400만 원에 거래될 바 있습니다. 나름대로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가성비 좋은 아파트고 영통지구가 택지지구잖아요. 그래서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편의시설도 좋고 학원과도 이루어져 있고 지하철역 수인 분당선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아파트고 가격대가 AI하고 가격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AI는 저렴하게 알려줬는데 실제 거래 가격을 보게 되면 73제곱미터가 2억이 넘습니다. 2억 9,400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이 정도 합니다. 근데 영통에 수원 인프라 좋은 택지지구에 3억 정도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중간 가격을 이제 뭐 우리가 아까 1억 8,700이라고 했는데 전국 평균이었잖아요. 네. 수도권으로 하면 사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꼭 2억을 그렇게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93년도에 영통지구가 개발이 돼서 이제 입주를 했고요. 세대 수도 크고 인프라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에 사는데 내가 퇴직을 했어. 수입도 없고 다른 개인연금도 가입을 못했고요. 애기 자녀들 키우기 바빠가지고 근근히 국민연금 좀 받는데 국민연금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건강이 좋으면 무슨 일이라도 어떻게든 해보는데 몸도 그렇게 좋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전략이 살고 있는 집 팔고 이제 좀 저렴한 수원으로 옵니다. 그러면 10억 아파트라고 가정을 하면 10억을 팔고 여기 오면 약 한 3억이라고 한다면 7억 정도 남으니까 7억 남는 돈으로 뭐 월세가 나오는 상가를 투자해도 되고 아니면 다른 금융상품을 투자해 놓고 그렇게 거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고요. 또 주택연금 가입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연금 가입하고 이렇게 조금씩 돈을 받는 것도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면 주택연금 가입을 할 때 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팔고 이렇게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해서 나머지 돈을 쓰려고 할 때 자녀분들한테는 가급적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싫어합니다. 대체적으로 자녀들은 저건 내 집인데 라는 생각을 속으로 다 가지고 있는데 부모님이 내 집을 팔고 자칭 내 집입니다. 팔고 내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겠다라고 하면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녀분들한테 밥 먹을 때 실제로 제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할 계획이다 라고 하니까 애가 말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밥도 안 먹고 나서 아버지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실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6위로 가겠습니다. 네. 6위는 시흥입니다. 시흥 대야동 우성 2차 아파트인데요. 20평대가 매매가가 1억 7천에서 2억 2천 정도 된다고 AI가? 예, 생성형 AI가 얘기를 해줬는데 요게 신흥 대야역이 도보 5분이래요. 근데 서해선 네, 신흥 대야역 네. 그리고 7개 동으로 만들어져 있고 아파트 공원 상가가 가깝고 그 다음에 신구로선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하네요. 대야동 우성 2차 아파트인데요. 95년도에 지은 아파트고 대야동입니다. 대야동 옆에 은행동이 있는데 시흥시에서 나름대로 택지지구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살기 굉장히 좋고요. 이 아파트의 장점이라면 가성비입니다. 가격이 뭐 2억 초반대, 전용 면적 57제곱미터가 2억 1,400만 원 정도 하네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2억 초반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완전히 가성비로. 단점이라면 용적률이 247% 정도니까 실제로 오래되더라도 재건축은 힘들겠다. 그러니까 어떤 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 실거주 목적으로 기름기 쫙 빼고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이 들어간다면 지금까지 이 가격이라면 언젠가는 막 올라가겠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 방어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외선이 있어도 이게 뭐 골드라인도 아니고요. 재건축 기대감도 없고 지역에 대한 인식, 이미지 자체도 또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본다면 살짝 상대적으로 약세 지역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가성비 좋은 아파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5위 가겠습니다. 5위. 부천이에요. 부천. 괴안동 삼익세라믹 아파트인데 20평대 매매가가 2억 2천. 2억 2천. 예. 근데 세대수가 781세대에 준공 연도가 좀 오래됐네요. 12개 동이고 부천 중심, 교통 편의시설 우수, 대형마트 옆에 있대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2억 초반대 거래된 거래 그 경력이 있네요. 주변 뭐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요. 뭐 편의시설은 괜찮습니다만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합니다. 지하철 1호선입니다. 구도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부천의 구도심 쪽에 외국인이 아파트 많이 샀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중국인들이 이제 부천역 1호선의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까 좀 많이 투자라면 투자, 실거주 목적이라면 실거주 목적으로 좀 많이 사는 경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좀 많이 산다는 얘기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또 그렇게 긍정적인 선호도는 아니긴데 반대로 생각하면 또 중국인들이 사면 거래가 되면서 가격은 또 살짝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성비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오래됐잖아요. 1988년도에 지은 아파트인데 용적률은 181%입니다. 우리가 200% 이하면 나쁘지는 않은데 그러면 재건축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재건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래되긴 했는데요. 88년도니까 재건축 허용 연한은 넘었습니다만 재건축을 하려면 결국 요즘 돈 누가 내죠? 조합원들이 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분담금은 일반 분양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일반 분양가를 높게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일반 분양가 높은 고분양가로 일반 분양하게 되면 미분양이 생기겠죠. 그래서 분양가를 많이 높이기는 어렵고 최근에 건축비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지금 2억 2천 정도 하잖아요. 2억 2천 아파트인데 추가 분담금을 5억 내라고 하면 집값의 2배 이상 내려야 하는데 그거 과연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용적률은 181%라도 재건축 기대감은 빼버리고 말 그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가성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4위는 수원으로 가는데요. 예. 수원 장안구 율전동 밤꽃마을 주공 뜰한채. 뜰한채. 20평대 매매가가 1억 7천에서 2억 4천 정도 사이라고 AI가 얘기를 해줬는데요. 이건 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네요. 2002년. 네. 2002년. 세대수 1000세대가 넘고 네. 성균관대역이 차량 10분, 버스는 도보권이라고 합니다. 대단지의 북수원권에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고 편의시설이 많은. 근데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얘 거짓말했나 봐요. 4억이 넘게 거래가 돼요. 그러니까 이상하더라. 2002년에 그래도 지었고 지하철역도
사실 도보 가능한 아파트거든요. 이제 초역세권은 아닌데 아까 차량 10분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10분 걸리지 않습니다. 아마 신호등을 많이 받았거나 뭐 그랬는 것 같은데 실제로 10분 안 걸리는 아파트고요.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야, 이게 2억이라고? 사러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살짝 했는데 역시 4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괜찮은가? 라고 했을 때 일단 재건축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뭐 용적률도 사실 2002년에 지은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는 어렵고요. 용적률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실거주하기에는 뭐 뒤편에 뭐 산도 있고 지하철역도 나름 이용할 수도 있고 인프라 괜찮아서 4억이면 근데 참 2억, 우리가 지금 2억 얘기하고 있는데 4억이 서울 입장에서 본다면 4억짜리가 어딨어? 라고 하겠으나 지역에서 본다면 2002년에 지은 뜨란체가 사실 주공이잖아요. 주공 옛날 브랜드인데 4억 주고 사기는 좀 이거 해야 되나? 면적이 또 완전 적지도 않잖아요. 60이니까 우리 25평 아파트잖아요. 전용 면적 60A. 쉽게 말해서 평으로 한 24평 정도 아파트가 4억이라면 서울 입장에서는 저렴하지만 또 이게 초역세권도 아니고 2002년이니까 어중간한 노후도를 가지고 있고 재건축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 저렴하면 가성비로 가겠으나 지금 우리 주제가 은퇴 후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줄여서 지금 가는 컨셉인데 4억으로 간다면 사실 컨셉에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이 지역에서 내가 실거주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셔도 되는데 우리 지금 컨셉은 투자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은퇴 자금이 부족해서 가는 컨셉에서 가성비 아파트를 찾고 있는데 AI가 잘못 알려준 것 같습니다. 3위는 수원 팔달구 우만동 주공 2단지. 유명한 아파트인데. 예, 이게 1989년에 준공이 됐네요. 세대수는 984세대고 아주대병원이 도보권에. 은퇴 후에 병원 가까운 건 좋은 거잖아요. 좋죠. 예, 그리고 광교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좋다. 맞아요. 차로 10분이래요. 매교역. 그리고 버스 도보권이라고 하는데 이게 매매가가 AI는 1억 8천에서 2억이라고 했는데 아까 그렇게 저렴하나? 그렇게 저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실거래가를 보니까 60제곱미터 4억 1,100만 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이게 2억이면 내가 지금 이게 찍을 때가 아니지 사러 가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우만주공은 유명한 아파트입니다. 수원에서 한때 이거 오래됐는데 2000년대 2008년? 2006년이었나? 그 무렵에도 재건축한다라고 상당히 나름대로의 열풍이 불었던 아파트인데 그 후로 잘 안 되다가 우만주공 1단지, 2단지가 이제 통합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다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단지는요. 예비 안전진단 통과했기 때문에 재건축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른 단지에 비해서 입지도 좋고요. 물론 초역세권은 아닙니다만 뛰어가면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광교까지도 조깅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이고 또 신분당선이 광교에서 이제 수원 호매실로 연결이 되는데 그 월드컵 경기장 쪽에 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신분당선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입지이기 때문에 저는 재건축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다면 4억이라도 앞서서 우리가 4위가 뜨란체였잖아요. 뜨란체 4억 주고 사는 것보다는 저는 우만주공 4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순위는 잘 뽑았네요. 금액을 틀려서 그렇지. 나름대로 똑똑하네. 자, 그럼 2위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2위는 안산 단원구 선부동 한양 산호 3차. 선부동. 네, 20평대가 1억 6천에서 2억 초반대고요. 이게 1993년에 준공된 맞아요.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네. 대단지 그리고 신안산선 상권이 좋고 생활 편의 시설이 탁월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지하철이 좀 가깝긴 해요. 선부역이 도보 1분. 역세권이다. 네. 좋네. 예, 그래서 실거래가도 확인해 보니까 60제곱미터가 2억 5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 가성비 좋은데요? 가성비 좋은 아파트고 아직 신안산선은 개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개통이 되면 뭐 좀 더 인프라가 좋아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성비 아니겠습니까? 2억 초반대에 그래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라면 신안산선이 여의도까지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이게 93년도니까 재건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용적률이 206%이기 때문에 실제로 재건축을 할 수는 있는데 수익성이 그렇게 잘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200%도 재건축 하거든요. 그 까이끔 뭐 추가 분담금 내면 되지 뭐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렴한 아파트는 사실 돈이 부족하신 분들이 오는데 1억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추가 분담금 몇 억씩 내라고 하면 사업이 진행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이라도 좀 낮아야 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주변에 보면 분자주공이 있거든요. 분자주공 12단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괜찮습니다. 뭐 120%대 나오니까 뭐 가격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이왕이면 용적률 낮은 아파트도 좀 쾌적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재건축 추진했을 때 사업성이 좀 더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산선 라인 중에 성포동이 있거든요. 신안산선이 이렇게 주 라인이 있고 이렇게 새끼 라인이 가는데 주 라인에 이제 성포역이 만들어지는데 성포역 주변에도 뭐 성포주공 10단지, 11단지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도 용적률이 뭐 150%대 이렇게 나오니까 물론 가격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 아파트보다 더 높을 수는 있는데 나는 그래도 역세권 주변에 주 라인에 그래도 재건축을 좀 기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뭐 돈을 1, 2억 더 주더라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가 절대 못 해주는 거. 요런. 제가 좀 낫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자, 1위는요. 네. 평택 군문동 군문주공 2단지입니다. 평택. 예, 1억 7천에서 2억 4천 정도 된다고 하고요. 1999년에 준공이 된 1000세대가 넘는 아파트인데 평택역이 도보 7분, 1호선 KTX SRT. 그나마 가깝네. 예, 그리고 시장 마트가 가깝고 대단지인데 여기가 1위를 뽑은 이유는 뭐냐면 미래 가치가 높대요. 왜? AI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아, 그냥 미래 가치가 높다고만 나와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가 1층인데 23평이 1억 9천. 저렴하네. 예, 그리고 21평이 1억 7천? 네, 이렇게. 평택입니다. 평택역 가까이 있다는 점은 충분한 장점이고요. 평택역 주변이 구도심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있는 뭐 고덕 국제도시나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브레인시티나 이미 만들어진 소사벌지구나 이런 신규 택지에 비해서는 살짝 원도심이기 때문에 좀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평택역 주변에 또 재개발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다 보니까 세대수가 1000세대 넘으니까 뭐 관리비도 많이 안 나올 것 같고요. 세대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적게 나옵니다. 은퇴하고 한 푼도 아까운데 관리비 많이 내면 안 되잖아요. 신축 아파트 좋긴 한데 관리비가 많이 나오니까 관리비 부담도 좀 줄어들 것 같고 또 오래됐잖아요. 이게 99년도에 지었으니까 완전 노후된 살기 불편한 그 정도도 아니고 만약에 또 더 오래 살면 재건축도 생각해야 되는데 용적률을 딱 보니까 용적률이 168%입니다. 용적률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168%에 평택역에 지하철 1호선도 있고요. SRT도 있고 KTX도 다니고 교통망이 좋으니까 서울에 SRT, KTX 타고 충분히 다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GTX가 또 평택으로 연결이 된단 말입니다. GTX-A와 GTX-C가 평택으로 연장 예정입니다. 물론 언제 연장할지는 모릅니다. 근데 한다라고는 하니까 나중에 연장이 되면 교통망이 굉장히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평택시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택은 미분양이 너무 많다. 공급이 너무 많았다는 얘기예요. 신규 아파트들. 택지 도시개발들이 너무 많이 개발을 했고 두 번째는 교통이 좀 불편하다. 평택은 도시는 굉장히 크거든요. 서해에서 경부고속도로까지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인데 교통망이라고 한다면 지하철 1호선과 KTX, SRT가 쭉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교통망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들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차 타고 다니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와야 되는데 이 아파트 군문주공은 평택에서 역세권이 쉽지 않거든요. 평택에서 역세권입니다. 서울에서 역세권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의성이 높다. 그리고 168% 용적률이니까 재건축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평택의 장점이 뭐겠습니까? 일자리. 삼성전자도 있고 일자리가 많다는 점은 젊은 도시에 앞으로도 일자리가 많은 곳들이 결국에는 미래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AI도 1위를 꼽지 않았나 싶고 제가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관심 있는 지역이나 아파트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저희가 분석해서 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Votre
poste, je peux vous le rendre, Seigneur, Seigneur, car avec les soldats, oui, les toreros